초초초 역세권 아파트, 그리고 향후 더블 역세권이 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더샵 하남 에디피스. 자, 이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플러스 평면도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사업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덕풍동 1원,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0층에서 최고 높이 25층까지 있다. 우와, 좋지 않냐? 하지만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고층에 이제 로얄층은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저층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꼭대기층만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노란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네요. 5구B는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이겠구나. 타워형은 판상형보다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은 상대적으로 층수가 높은 것도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시청역 초초초 역세권이 바로 하남 에디피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근처에 있다는 거고요. 3호선 같은 경우는 연장 예정이니까 지금의 현재는 5호선만 다니지만 나중엔 3호선까지 해서 더블 역세권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특이한 사실은 뭐냐? 하남 시청역 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다 마트가 있더라. 남쪽으로는 홈플러스, 서쪽으로는 코스트코, 북쪽으로는 이마트, 동쪽으로는 스타필드, 하남까지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마트가 동서남북으로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호선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밑에서 오금역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밀역 지나가고요. 그 위로 해가지고 교산 신도시가 이렇게 진한 그림으로 돼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도 지나가고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이 하남 시청역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3호선을 타고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지금 현재도 5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서울로의 접근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강남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통으로 가는 노선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남시청에서 강남까지 간다면 자, 이렇게 5호선 타고 8호선 타고 2호선 타고 두 번을 더 갈아타야 되죠. 소요 시간은 49분 정도 걸리고요. 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자, 하남시청 왕십리역에서 갈아타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시간은 좀 넉넉하게 걸린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양하는 더샵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좀만 기다려서 사전 청약을 하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지역에 넣을 것인지 둘 다 장단점이 있고 호불호가 있죠. 여기 바로 이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자, 여기서 3호선이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뚫고 가서 자, 5군까지 간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 서울로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좀 더 가까운 게 하남 교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11월 달에 사전 청약을 예정하고 있죠. 하남시청의 더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청약 2024년 3월에 입주가 확정돼 있는 청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남 교사는 자, 사전 청약이라는 사실이죠. 사전 청약 다음에 청약이 있고 청약 다음에 뭐 입주가 있을 텐데 자, 사전 청약 일정은 나왔지만 청약 그리고 입주 일정은 언제 될지 모른다. 자,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도 2기 신도시 분양이 아직 안 끝난 곳도 있는 와중에 3기 신도시도 진도가 빨리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물론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기반 시설이나 공원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들어온다.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신도시가 확실히 월등하긴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남 에디피스 같은 경우는 자, 바로 요 지역이죠. 자, 요 지역 주변에 노후도 파란색으로 갈수록 신축 건물이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노후도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좀 여러 가지 노후된 건물들이 많더라. 아파트 단지는 물론 이 위쪽 북쪽으로는 많긴 하지만 신도시에 비해서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게 이제 하남 더샵 에디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남 에디피스 같은 경우는 당해 지역 100%고 자,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
수도권 지역까지 같이 뽑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기회는 하남 교산이 좀 더 많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도권 지역이다. 그러면 어차피 하남 에디피스는 패스. 하지만 내가 하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일이 확정된 이 하남 에디피스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아주 싼 금액은 아니지만 자, 39에서 84 타입까지 해가지고 3억에서부터 7억까지 수준이다. 자, 옵션 더하고 발코니 확장하면 8억까지 하는 거죠. 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지만 주변은 더 비싸다. 주위를 보면 좀 더 비싼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자, 입지 초초초 역세권은 자, 하남 에디피스가 갑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평면도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9A. 자, 39A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이 작다는 거죠. 17평형 그리고 5세대밖에 뽑지 않는다. 자, 일단 현관으로 들어온다면 주방 식당이 있고 침실 하나, 거실 겸 침실 해가지고 직사각형 구조의 이렇게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사동의 일부만 존재를 하더라. B타입도 같이 볼게요. 2세대밖에 없는 더 아쉬운 경우 자, 요거는 A타입, 자, 요거는 B타입인데요. 뭐가 다를까요? 발코니 실외기실이 반대로 돼 있다.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막혀져 있는 대신에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온 공간이 있더라 라는 게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자, 나머지는 다 똑같네요. 포토샵에서 39A랑 B를 보자면 일단 북쪽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약간 돌려놨고요. 39A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느냐, 자, 여기 104동의 이쪽 부분에 있고요. 39B 같은 경우는 2세대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동이 어느 쪽에 있느냐, 바로 지하철 출입구가 이쪽에 있는데 그게 바로 앞에 단지가 104동 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게 A타입, 오른쪽에 있는 게 B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뭐가 다를까요? 자, 향이 다르죠. 자, A타입 같은 경우는 남서향, B타입 같은 경우는 남동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B타입 같은 경우는 2세대밖에 안 되는데 층수까지 같이 본다면 39A는 이렇게 위측 라인에 이렇게 5세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B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19층, 20층으로만 있더라. 자, 높은 고층만 존재하는 게 39AB라고 할 수 있고요. 지하철 출입구는 바로 앞에서 이건 진짜 완전 초초초 역세 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타입, B타입 사이에는 바로 50제곱미터가 있죠.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50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자,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8세대고요. 구조는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거실을 중심으로 왼쪽에 하나, 자, 위쪽에 하나, 침실 2개 있고요. 거실 창은 이렇게 2개가 나 있다. 아하라, 드레스룸이나 그런 화장대 같은 거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침실 1과 2의 크기는 비슷비슷하지만 방은 2개다라는 사실이고요. 포토샵에서 보자면 39A랑 39B 사이에 있는 게 바로 50제곱미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호수까지 같이 본다면 5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9층에서 15층 그리고 꼭대기층 있네요. 자, 요래 가지고 8세대가 있더라. 자, 그리고 향은 침실 1과 거실 같은 경우는 남쪽에 가까운 남서향, 침실 2는 남동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햇빛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39AB랑 같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동시에 아침 출근 시간에 나간다면 자,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간다면 어머나 4명이서 이제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요 복도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다음으로 59A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수 많습니다. 294세대고요. 거실을 중심으로 3베이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침실 하나는 이쪽에 있더라. 주방 식당은 이렇게 디귿자형을 나타냈고요. 욕실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화장대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냥 침실 3개, 거실 깔끔하게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쪽에 발코니는 좀 크게 빠졌네요. 자, 59A를 포토샵에서 보자면 자,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이 주를 이루고요. 간간히 이런 것들은 이제 기울기가 약간씩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한 개를 103동을 보자면 자, 요런 느낌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옆에 동호수 배치도를 같이 놓고 본다면 103동 같은 경우는 59A만 있더라. 그리고 최고 높이 18층까지 있고 그 위층은 아마도 조합원 분들이 가져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102동이 있는데요.
있고요. 백이동 같은 경우는 59A랑 84A랑 같이 있는데 요거는 14층까지만 있고요. 그 위층으로는 조합원 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백일동 같은 경우도 59A로만 되어 있고요. 자, 위에는 조합원 분들. 자, 여기 꼭대기층 한 개 있네요. 자, 요거는 1층이 없다. 자, 요거를 한번 보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 반전돼 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 반전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좀만 두 세대를 확대해서 본다면 침실 2, 거실, 침실 1 같은 경우는 자, 남동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비해서 자, 이쪽에 침실 3 같은 경우는 북서향이다. 자, 요거 봤으니까 자, 요 백사동도 한번 봐야 되겠죠. 백사동 같은 경우는 3층에서 11층 플러스 20층까지 있는 자, 두 개의 구조. 자, 백구동이랑 108동 같은 경우도 위에 조금 있고 밑에 있고 자, 여기도 14층까지 있고요. 23층, 24층 있고요. 다음으로 5급 B 보도록 하겠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는 108세대가 분양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코너 모서리 자리에 있는 게 다 5급 B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거는 조합원 분들이 많이 선택을 안 해서 층수가 골고루 있더라. 하지만 모서리라서 타워형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현관에 들어가게 된다면 침실 2, 3 그 다음에 자, 밑에 쪽에 거실이 있고요. 그 옆에 침실이 있더라. 자, 여기도 드레스룸 없고 펜트리나 그런 건 찾기 힘듭니다. 발코니는 있고요. 자, 욕실은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하나 붙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포토샵에서 본다면 5급 B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5개의 라인의 코너 자리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란 게 이제 5급 B라는 건데 거의 다 자층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5톤 같은 경우 이 로얄층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층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자면 거실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는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다. 침실 2, 3 같은 경우는 남서향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향은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위에도 보시다시피 각도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향은 똑같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층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5급 B라는 사실이죠. 자, 이쪽도 층수가 22층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다음으로 74 타입 101세대 있다. 3베이 구조 거실 침실 2개 이쪽에 침실 하나가 있고요. 호라 여기는 드레스룸이 있네요. 아주 조그맣게요. 자, 그리고 욕실은 이쪽에 한 개 있고 자, 이쪽에 한 개 있어서 약간 떨어져 있다. 발코니 부분은 상대적으로 넉넉하지만 펜트리 알파룸 같은 거는 없다. 74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던 5급 B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아까 전에 5급 B 봤죠? 자, 그 옆에가 7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5동부터 74를 보자면 이렇게 74 물량은 16층까지 있고요. 자,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이다. 하지만 침실 3 같은 경우는 거의 북향이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요 기울기가 그대로 가느냐? 거의 그대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106동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쪽 라인만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라는 거고요. 나머지 라인들은 다 요 길기가 똑같기 때문에 향이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4 타입은 78세대 그리고 5개 동에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아하라 이제 드디어 자, 4베이 구조가 나왔네요. 거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침실 이쪽에 2개 이쪽에 1개. 자, 여기는 드레스룸도 있고요. 케어룸이라는 곳도 있고 자, 알파룸도 있어서 자, 구조도 만족스럽다. 자, 욕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발코니도 큼직하게 주방 식당도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네요. 평면도가 잘 나온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이제부터 좀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6동을 확대해서 본다면 어허라 딴 건 다 좋은데 구조도 좋고 하지만 1층부터 8층까지 아니면 꼭대기층. 자, 이쪽으로 넘어가도 똑같죠. 자, 1층부터 8층까지 아니면 꼭대기층. 자, 그리고 위쪽으로 109동으로 넘어가도 1층부터 7층까지 아니면 꼭대기층. 자, 옆으로 좀 가보면 110동도 1층부터 7층까지 아니면 꼭대기층 해가지고 중간 아니면 고층 없습니다. 꼭대기층 아니면 저층이라는 사실. 자, 그중에 이제 106동을 한번 보자면 106동은 자,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반전이 돼 있다. 자, 계단식이다. 그리고 침실 및 거실이 전부 다 남동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와통풍 된다.
자, 그래서 모든 타입을 다 정리를 하자면 39, 50, 59AB, 74, 84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대수가 어느 건 엄청 적고 어느 건 엄청 많은 이런 거다. 84 같은 경우는 평면도가 잘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저층을 형성하고 있고 아니면 꼭대기층이다. 중간이다. 로얄층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들이 가져갔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으로 입지랑 평면도를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에 도전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